다리 한쪽이 이유 없이 저리거나 따끔거린 적이 있나요? 그저 오래 앉아서 피곤해서 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5가지 미세한 신호가 뇌졸중의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위험을 3배 높이는 아침 습관 5가지도 소개합니다.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비정상적인 증상이 정말 뇌졸중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놀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만도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보통 팔다리에 마비나 언어 장애처럼 뚜렷할 때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몸은 이미 특정 부위에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리입니다. 왜 다리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뇌의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는 부위로 가는 혈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상태죠. 이 막힘이 서서히 진행되면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 즉 다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점, 뇌는 반대쪽 팔다리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저림이 느껴진다면 이는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여름철은 뇌졸중이 증가하는 계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졸중은 겨울에 혈압이 높아지면서 자주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철 혈압 상승은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도 독특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탈수와 혈액의 농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탈수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름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또는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사람, 여름철에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다리에 사소한 이상이라도 느끼는 사람, 이 그룹에 속한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리 증상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다리의 5가지 신호를 소개합니다. 뇌졸중과 관련된 다리의 5가지 비정상 신호. 1. 한쪽 다리만 저리. 최근 한쪽 다리가 따끔거리거나 다리가 자꾸 저리네 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섰을 때 왼쪽 다리만 개미가 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요. 이런 느낌은 일상에서 익숙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증상이 한쪽 다리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서만 저림이 느껴진다면 이는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림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디스크 탈출이나 좌골 신경통 같은 문제도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이상도 이런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는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 즉 감각 연극이 있어 감펀딩 다리의 감각을 처리합니다. 이 부위로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저림이 나타납니다. 특히 한쪽 다리의 저림은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TIA, 경미한 뇌졸중으로 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TIA는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며 증상이 사라질 수 있지만 며칠 내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높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쪽 다리의 저림 정도면 병원 갈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다리 저림만 느꼈습니다. 뇌는 기능을 분리하여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조절하므로 한쪽 뇌로의 혈류가 줄어들면 반대쪽 다리만 저리게 됩니다. 다음 3가지 증상이 있다면 한쪽 다리에서만 저리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지속적으로 이어짐, 뇌졸중의 신호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저림의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끔거림, 수심 또는 양말을 신은 듯한 둔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두 다리의 감각이 다르거나 만졌을 때 감각이 뚜렷하지 않다면 이 역시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아침에만 그랬으니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일시적인 증상이라도 뇌 손상은 반복될수록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가족 중 뇌졸중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2.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걸이.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걸을 때 한쪽 다리를 질질 끄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는 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증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요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다가 한쪽 다리가 질질 끌리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지만 뇌가 근육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가능합니다. 뇌의 운동조절 부위로 혈류가 줄어들면 이 신호가 약해져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질질 끌리거나 이전보다 자주 넘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근력 약화가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다리가 약해진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류가 줄어들면 문제는 근육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신호에 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끄는 현상은 뇌의 운동 영역이나 피질과 관련이 있으며 초기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인 경미한 마비로 불립니다. 다리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동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약간의 균형 상실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점은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걸음걸이에 대해 언급한다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병원에 갔다면 심각한 결과를 예방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은 발병 후 4.5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3. 비틀거림, 쉽게 넘어짐. 직선으로 걷다가 비틀거리거나 약간의 걸음에도 어려움을 느낀 적 있나요? 나이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평소보다 균형을 잃거나 비틀거리며 걷거나 직선으로 걷기 어렵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닙니다. 비틀거림이나 쉽게 넘어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에 균형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위에 혈류 문제가 생기면 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직선으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손의 뇌졸중, 작은 혈관 막힘에서는 초기 증상으로 비틀거림이나 걷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는 피로나 미끄러짐으로 오인되기 쉬워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마트에서 걷다가 다리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거나 넘어지지 않으려 집중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걷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없는데도 비틀거린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게다가 비틀거림은 넘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다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뇌졸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서 있기 어렵고 다리가 떨림. 쉽게 간과되는 신호는 근력이 있음에도 다리가 불안정하거나 떨리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한쪽 다리가 떨립니다. 이는 근력이 약하거나 피곤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쪽 다리에서만 나타난다면 뇌의 감각 처리 이상일 수 있습니다. 뇌에는 감각 피질이나 시선과 같은 깊은 감각 처리 영역이 있어 신체 위치를 인식합니다. 이 부위로 혈류가 중단되면 서 있기 어렵거나 다리가 떨리며 다리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육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깊은 감각 장애는 TIA나 뇌졸중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 신경학회와 미국 심장협회의 임상보고에 따르면 한쪽 신체에서만 약함, 비틀거림 또는 비정상적인 증상은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MRI나 CT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감각 피질이나 시상에 작은 손상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다리가 불안정한 느낌은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의 감각 센서가 잘못 작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병력이 있는 사람은 혈관 막힘 위험이 높아 깊은 감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이 걸음걸이 이상을 언급할 때야 병원을 찾습니다. 최근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일어설 때 왼쪽 다리가 불안정하다면 이는 뇌의 첫 번째 SOS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명백한 마비는 아니더라도 한쪽 신체 이상 감각은 의심할 만한 신호입니다. 5. 다리를 만져도 감각이 없음. 다리를 만졌을 때 아무 느낌이 없거나 양말을 신은 듯한 둔한 감각이 든다면 이는 피로나 추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리의 감각 상실이나 둔한 감각은 뇌의 감각 영역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의 감각 영역은 피부에서 오는 신호, 온도, 압력, 통증 버튼 처리합니다. 이 부위로 혈액이 가지 않으면 다리를 만져도 감각이 뇌로 전달되지 않아 둔하거나 완전히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뇌졸중의 첫 번째 신호. 많은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첫 신호는 운동 조절 능력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간단한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칫솔을 잡거나 차를 마실 때 물이 새거나 단추를 채우는데 손가락이 서툴러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마비나 저림처럼 심각하지 않아 간과되기 쉽지만 이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뇌로의 혈류 중단을 나타냅니다. 예, 74세 환자가 열쇠를 자주 떨어뜨리고 단추를 채우기 어려우며 우유라는 단어를 쓰는 법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TIA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The Lancet Neurology 연구에 따르면 TIA 발생 후 48시간 내 치료하면 심각한 뇌졸중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아침이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시간일까? 아침에 일어난 직후 첫 1시간이 뇌졸중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가벼운 탈수가 진행되어 혈액이 농축됩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벽에 급등하고 고령자의 혈압 상승이 겹쳐 완벽한 폭풍이 됩니다. 농축된 혈액, 긴장된 혈관, 높은 압력. 여기에 건강하지 않은 아침 습관이 더해지면 뇌졸중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5가지 아침 습관. 1.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음. 많은 고령자가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지만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8시간 수면 후 혈액이 농축되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유럽 신경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첫 뇌졸중의 48%가 아침 탈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권장,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커피, 약, 뉴스를 보기 전에 물을 마시면 뇌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2. 일어나서 너무 오래 침대에 누워 있음. 60세 이상인 많은 이들이 20화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전화기를 보거나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다리에 고여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동맥경화가 있다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권장, 천천히 일어나되 일찍 움직이세요. 침대 이 누운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 발가락 좀 구부리기, 일어나 앉아서 어깨 돌리기, 목 흔들기, 부드럽게 일어나기. 2분간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아침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아침 식사 거르기. 커피만 마시고 약을 먹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단식이 좋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저혈당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탈수와 에너지 부족이 겹치면 어지럼증, 혼란, 심지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권장, 가볍고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삶은 달걀 반쪽, 요거트 한 숟가락 또는 부드럽게 불린 호두 메달로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4. 급하게 스트레스에 몰두. 눈을 뜨자마자 뉴스,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논쟁에 휘말립니다. 수면은 뇌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코르티솔과 혈압이 이미 높은데 즉각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경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2015년 스트로크 저널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권장, 아침 10분은 조용히 보내세요. 스트레칭, 집 주변 산책 또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으면 뇌가 안정됩니다. 5.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음. 침대, 식탁, 소파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순환계가 느려지고 정맥이 약해지므로 아침에 일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위클렛인 연구에 따르면 하루 9시간 이상 앉아있는 고령자는 다른 시간에 운동을 하더라도 뇌졸중 위험이 2배입니다. 권장, 일어난 후 첫 1시간 내에 워터 10분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제자리에서 발 구르기, 팔 높이 들기, 어깨 돌리기, 마당이나 우체통까지 산책. 작은 움직임이지만 혈액 순환을 돕고 뇌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뇌졸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몸은 종종 다리에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생명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느끼면 무시하지 마세요. 예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험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